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저희 비행기는 오타와, 일본 규슈 지방 오타와 공항에 지금 착륙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세계여행에서 경로를 여기에 있고, 향후, 오늘은 이제 오타와에서 후쿠오카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행 경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좀 더 상세하게 오늘의 경로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오타와죠, 오타와. 오타와인데 오타와에서 출발해서 이 경로를 따라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비행 경로는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은 저희가 아는 지역을 따라 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는 지역인가? 자, 보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대부분은 일본 여행을 한 번쯤은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쯤 가셨다면은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규슈 여행이죠, 그죠? 규슈 여행인데 또 규슈 여행 그러면 역시 베프 아니면은 유후인입니다. 아마 유후인이 일본 전체 한국인들 여행지 중에서 넘버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유후인하고 가면은 또 베프를 당연히 가죠, 그죠? 그리고 유인이든 백부든 가게 되면은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디서 내립니까? 후쿠오카에서 내리죠. 후쿠오카에서 내려가지고 뭐 버스나 기차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베푸나 유인을 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 지금 비행기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오타와 공항이죠. 여기에 지금 비행기가 착륙돼 있습니다. 착륙돼 있는데 여기서 이륙해서 일단은 배프로 갑니다. 여기가 배프지, 그죠? 지옥천으로 유명한 온천 마을이죠. 온천 도시입니다. 해안지방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유후인을 합니다. 유후인은 여기가 유후인입니다. 유후인. 여기 유후인역이고 유후인이죠. 유후인역 다들 기억나시죠? 어, 그래서 유후인에서 이제 내리고 쭉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죠. 쭉 따라가고 그다음에 구로메시를 거쳐서 이제 후쿠오카로 가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 베푸나 유인으로 여행을 가면 후쿠오카에서 비행기에 내려서 아마 이렇게 기차철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가게 되는 항로를 거꾸로 거슬러서 아마 기차를 타고 유후인과 백부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행을 같이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규슈죠. 여기가 오이타입니다. 오이타. 오타와가 아니라 오이타. 오이타. 여기가 이제 오이타죠. 오타와는 캐나다인가 미국이죠. 캐나다일 겁니다, 아마. 자, 오이타에서 이제 출발지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착지는 후쿠오카 공항이 되겠습니다. 이 후쿠오카 공항이죠. 도착으로 가야 됩니다. 후쿠오카는 뭐 상당히 큰 일본 해안 도시죠.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일본에서 아마 몇 대 안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륙해서 이제 중간 지점에 이제 베푸로 가게 됩니다. 베푸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유후인일 겁니다. 아마 여기가 요점이 유후인일 겁니다. 아마 잠시만요. 제가 지도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배프 같습니다. 저 유후인인 것 같습니다. 주가. 여기 보면은 화산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화산. 그죠? 화산이 있습니다. 제가 비행하면서 배프에서 유후인으로 가면 오른쪽에 화산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이 화산이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에 구츠마시를 거쳐서 자 중간에
보겠습니다. 여기가 구름의 시죠, 그죠? 구름의 시니까 보십시다. 히타를 거치고 어, 구스마치, 여기가 구스마치라고 그럽니다. 구스마치를 거쳐서 히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구름의 시를 거쳐서 그 후쿠오카로 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동 거리도 딱 좋습니다. 이동 거리가 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요 정도가 부담도 없고 천천히 구경하면서 자, 여기에 오늘의 여행 경로가 되겠습니다. 계절은 8월로 제가 미리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조정간을 살짝 오른쪽으로 꺾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행기가 왼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프로펠러의 이제 회전의 반발력 때문에 그렇죠.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페프로 가야죠. 페프로 플랩을 접고 항로를 백부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백부로 카메라 앵글도 광각 모드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이타에서 지금 100%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여행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우리 여행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낯선 곳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는 도시나 지역을 여행할 수도 있지만은 뭐 대부분은 낯선 곳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또 낯선 곳을 여행을 해야지만이 재밌죠. 뭐 재밌는 이유가 여행이라는 게 일종의 모험이죠, 모험. 모험을 떠나는 게 여행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험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만의 여행 팁이 있습니다. 저만의 팁이. 뭐 이 팁이 뭐 다른 분에게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여행지에 갔을 때 그 여행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은 오히려 여행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헤매는 것 같아요. 그냥 두서없이 그냥 앞도 뒤도 없이 헤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 그다지 즐거움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 낯선 곳에서 왜 헤매게 되느냐? 어, 첫 번째는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생각을 쭉 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를 들어 A라는 도시를 여행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라는 도시를 가정을 하면은 그 도시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쪽이 동쪽이 어느 쪽이 서쪽인지, 도시에 뭐 강이 흐르는지, 산이 있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서울에 산다 뭐 이러면은 서울에 막 10년 이상 살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서울의 전체적인 모양이 머릿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은 동서로 이제 한강이 꼬불랑꼬불랑 있죠. 있고 뭐 남산이 가운데 있고 뭐 종로는 위쪽이고 그다음에 강남은 뭐 아래쪽이고 뭐 반포는 어느 쪽이고 그렇게 도시 모양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 다시 말해서 여행지에서 우리가 낯선 이유는 재미가 없는 이유는 도시가 전체에 윤곽이 안 잡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그 도시 안에서 내가 어디쯤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쯤 있는지. 도시의 지금 외곽에 있는지, 내가 있는 곳이 도시의 중심가인지, 뭐 심지어는 어느 쪽이 동쪽인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느 쪽이 동쪽인지, 어느 쪽이 서쪽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서울에 이제 외국인인데 서울에 왔는데, 뭐 서울이 한강이 유명하다는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한강이 어디쯤 있는지, 어, 뭐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가야지 한강이 나타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옛날부터 새로운 나라나 도시를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이제 종이 지도를 사가지고 혹은 이제 인터넷 지도가 나오고 난 때부터는 이제 지도로 좀 공부를 합니다, 미리.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도시의 모양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도시마다 이게 모양이 다릅니다. 내륙의 도시는 대부분 동그래요. 동그랗고 그다음에 항구 쪽의 도시들은 대부분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항구를 따라 가지고 저 해안을 따라서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들은 강이 흐릅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항구 도시들도 대부분은 이제 그 큰 강의 하구에 도시가 많이 형성됩니다. 특히 대도시일수록에. 그래서 도시가 이제 동그랗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서울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위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뭡니까?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겠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도시의 강을 그립니다. 강을. 한강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쯤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선을 쭉 그으면 이제 그걸 한강으로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는 강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고 뭐 파리도 비슷하잖아요. 파리도 강을 끼고 있죠, 그죠? 세너 강이 있죠. 뭐 런던도 마찬가지 템즈 강이 있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이제 도시에 갔을 때 이제 머릿속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강을 강을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 섹타를 이제 네등분하는 거예요. 네등분 해가지고 내가 왼쪽 위에 있는지 오른쪽 위에 있는지 왼쪽 밑에 있는지 오른쪽 밑에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종로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 뭐 지하철이나 이제 온천지 이제 그 주소가 나오니까 주소에 보면은 이제 종로로 쓰여 있잖아요. 그럼 아 내가 종로에 있구나.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 그렸을 때 지도에서 종로는 왼쪽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강남으로 가야 돼요. 그럼 머릿속에 지도에서는 강남의 오른쪽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 위 종로에 있는 내가 오른쪽 밑에 있는 강남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은 훨씬 재미있습니다. 여행이 진짜 재밌어요. 그 낯설지가 않죠.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치 파악이 됐으니까. 특히 남자들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그 왜 그러냐, 남자는 사냥 본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미 베프인데, 잠시만요. 조금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들렀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말하는 새에 여기가 베프라고 합니다. 베프. 베프는 해안도시입니다. 해안도시. 자,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뭐 렌트를 안 한 때도 있지만 렌트를 했는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베프에서 유인 가고 할 때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 오사카란다. 그 유인, 죄송합니다. 후쿠오카에서 공항에서 바로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렌트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 가는 지역을 저희는 이제 자동차로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바다에 이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드라이브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가 베푸입니다. 베푸는 이제 지옥천으로 유명하죠. 베푸가 지하천으로 유명한 이유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여기죠. 여기에 그게 있네요. 높은 화산이 있네요.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FS 2024가 이래서 좋은 겁니다. 이래서 시청자분들도 베푸는 다들 가보셨겠지만은 베푸가 이렇게 생겼고 바로 옆에 화산이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아마 화산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온천이 엄청나게 발달할 수밖에 없죠.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화산이니까 뭐 분화구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분화구도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에, 이게 다 좋은데 이게 유후산입니다. 유후산. 유인이 유후산입니다. 이게 유인이 바로 유후산 기슭에 있네요. 산이 꽤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산이. 해발 한 1000m 정도, 1000m가 넘네요. 3800, 4000, 1200m 되는 것 같습니다. 432, 4000피트가 넘으니까. 자, 이렇게 산을 고도로 올 때는 실속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분화구가 안 보이네요. 분화구가. 여기까지 왔는데 분화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분화구가 안 보이네요. 분명히 이게 화산으로 나와 있는데 화산인데 분화구가 안 보이네요. 이게 그 유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기 분화구가 보이네요. 아하. 저 앞에 이게 분화구 같습니다. 이게 분화구 같아요. 지난번에 어제 아소산에도 그 분화구가 정상에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같은데. 분화구 아닌가요? 분화구처럼 생기긴 생겼는데. 이 산은 유산은 활화산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소산 같은 경우 활화산이다 보니까 분화구가 뻥 뚫렸는 게 보였는데 자, 배프가 보이죠, 그죠? 앞에 이제 해안 도시가 배프입니다. 배프이고, 자, 이게 유산이 아니고, 유산은 좀 더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산이 아니라 제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 어, 추루미 산이라고 또 산이 있네요.
추리미 산. 유산은 아마, 잠시만요. 이게 분명히 분화구가 안 보이거든요. 분화구가 안 보이네요. 이게 유산 같습니다. 이게 앞에 건너편에 있는 산이 유산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유인이 여기거든요. 그 유인이 2점인 거예요. 2점이니까 이게 유산 같습니다. 이게 가운데 이것도 뭐 이게 분화구인 것 같아요. 분화구. 일본에 있는 산은 다 이제 그거죠. 화산이죠. 화산. 그 산마다 다 분화구가 있죠. 마치 제주도에 가면 조그마한 이게 분화구 맞네요. 이게 분화구입니다. 이게 유산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유후인이네요. 여기가 유후인. 여기가 유후인. 자, 그러면 고도, 아유, 6 보자, 638. 오, 산이 높네요. 고도가 한 1800m 되는 것 같습니다. 오, 되게 높다. 자, 여기가 유후인입니다. 유후인에 가면은 그 뭐냐, 호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가 유후인에 있는 호수 같습니다. 오, 여기가 유후인 호수 같아요. 이게 이제 과속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유후인입니다. 유후인. 자, 유후인은 유명하니까 한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유후인입니다. 아, 재밌습니다. 여기가 유후인이죠. 여기 뭐 있었습니다. 유후인 여기 뭐 있었어요. 여기 또 건물도 기억납니다. 여기가 관광지죠, 여기. 뭐 카페도 많고 되게 예쁜 곳인데 제가 올 가을에 유후인을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아, 야, 신기하다. 이래서 제가 그 MSFS를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어, 아, 유인의 강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 인력거 타고 이 강을 쫙 산책하고 그러죠. 이제 인력거 코스가 있죠. 자, 이제 후쿠오카로 가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게 산들이 꽤 높네요. 인근의 산들이 인근의 산들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자, 고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고도를. 아, 그 일본은 보니까 상당히 정교합니다. 정말 부럽고 샘나네요. 지상의 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정교하네요. 와, 정말 정교합니다. 이게 그 일본 정부가 굉장히 정교한 GIS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했다는 의미죠. 근데 제가 봐서 이 정도로 정교하다면 단순하게 GIS 데이터만 전달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거액을 들여가지고 수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컴퓨터로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래픽 이 정도까지 정밀할 수는 절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MSFS의 그 그래픽의 정밀도는 그 나라의 국력 맞습니다. 국력에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MSFS를 해보면은 미국이 제일 정교하고 일본이 어떤 면에는 미국보다 더 정교합니다. 그 다른 나라들은 일본에 비하면 진짜 잽도 안 돼요. 그 일본이 그만큼 초강대국이라는 증거죠, 그죠? 그 강대국이 되는 거는 입으로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입으로 뭐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뭘 하든 간에 행동으로 보여야지. 결과가 성적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우리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러면 성적이 좋아야지 공부 잘하는 거지. 뭐 제일 멍청한 이제 그 학부형들이 제일 멍청한 얘기가 그죠.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한대요. 이 말도 안 되는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는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인생에 성적표 있습니다. 인생에 왜 성적표가 없어요? 성적표 있습니다. 제가 노인이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인생에 성적표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 나이에 걸맞는 성적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정말 재밌네. 자, 이제 후쿠오카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유후산과 유후인을 지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나가게 될 이제 도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세 개가 있습니다. 후쿠오카로 가기 전에. 일단은, 구스마시라고 있네요. 구스마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 구스마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제 앞에 보이는 요 도시가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뭐 도시인지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구스마치인 것 같습니다. 구스마치. 제가 지도를 방향을 비행기 진행 방향으로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지도 그 진행 방향을 하지 말고 북쪽으로 할까요? 자, 지도 설정에서 이것도 옛날에는 이제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너무 편리합니다. 자, 방향 모드를 북쪽으로 하면은 되죠. 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도록. 뭐 저는 어떻게 해도 관계없으니까. 자, 여기가 이제 구스마치입니다. 구스마치. 자, 시청자분들은 그 구글 지도를 피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스마치를 보시면은 실제로 구스마치는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야, 진짜 재밌다, 그죠? 저만 재밌나요? 저는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낯선 곳을 여행을 하면은 어떤 데 쾌감을 느끼냐면은 처음에는 뭐 그 동네도 모르고 도시 왜 생긴지도 모르고 동서남북이 또 모르고 이런데 그 여행을 가고 이렇게 쫙 그 도시를 이렇게 마스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도시간을 여행을 할 때는 뭐 기차나 뭐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하는데 근데 기차나 버스보다는 저는 제가 직접 차를 렌트해서 운전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거리어지잖아요. 뭐 기사나 기차나 이제 버스를 타면은 안에서 자고 있으면 이게 뭐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차를 렌트해가지고 운전해서 가면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도시나 이제 소도시도 마찬가지면 도시 내에 들어갔을 때 저는 거의 대부분 이제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특히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걸어 다니면은 그 도시가 마스터가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는 도쿄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도쿄가 엄청나게 크죠, 그죠? 도쿄가 우리나라 서울도 대도시인데 도쿄가 3배인가 4배예요. 서울 사이즈에. 그런데도 그 넓은 도쿄를 저는 다 걸어 다녔어요. 시부야에서 이제 도쿄역까지, 황성까지 걸어 다녔어요. 제가 걷는 거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아, 도쿄 가고 싶다. 도쿄 가고 싶은데 요즘은 그 여행이, 도쿄 여행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가성비가 너무 안 좋지. 그 숙소 비용이 너무 좀 과하게 올랐죠. 과하게 올라가지고. 그렇다고 뭐 우리 나이에 험한 데 묵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묵었던 정도 레벨의 숙소를 알아보니까 하룻밤에 그 4, 50만 원 하더라고요. 그거 4, 50만 원 주고 어떻게 묵습니까? 저희는 특히 가면 또 한 보름 정도 묵는데 그러면은 뭐 도쿄 둘이 여행 갔다 오면 돈이 거의 1,000만 원이에요. 그 1,000만 원씩이나 쓰면서 갈 여행지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도쿄가. 옆 동네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쓰려고 그러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야지 되는 금액이지. 그런데 뭐, 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그, 일본은 제가 겪은 바로는 바가지 이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없고,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일본이 지금 왜 이렇게 여행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음, 인력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비행기 삭도 뭐 엄청나게 비싸졌잖아요. 그 비행기 삭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비행기 편수가 뭐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코로나 시국 동안에 그 공항에 근무하는 근무자 수가 뭐 엄청 줄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띄울래야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띄울 수가 없느냐. 비행기가 한 대가 뜨려면은 이제 짐도 실어야 되고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인력만큼만으로 편수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지금 앞에 보이는 여기가 잠시만요. 제가 지도를 볼게요. 아, 여기가 히타시점 되는 것 같습니다. 히타시. 여기가 히타시예요. 히타시. 히타시 같습니다. 지금 히타시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히타시입니다. 히타시. 구글 지도에서 히타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히타시를 지나면 구루메시로 갑니다. 히타시는 조만한 도시예요. 소도시입니다. 소도시. 도시 아주 작은 사도시. 뭐 구루메시는 꽤 큰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숙소도 마찬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숙소가 이제 그 숙소를 예를 들어 방이 뭐 100개가 있는 호텔이 있으면은 그 100개를 청소도 하고 이제 메인테너스를 해야 될 이제 인력이 있잖아요. 객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잖아요. 그 인력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행기 편수도 엄청나게 줄었고 숙소도 엄청나게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방을 다 안 돌리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보면은 조금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사업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우리나라는 조금만 잘 되면은 막 뭐라 그러나 엄청나게 확장을 해버리는데 일본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뭐 회사든 가게든 식당이든 다 마찬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국민성 같아요. 그 회사가 이제 존재가 목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번창이 목적인데 일본은 존재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 회사가 이제 영속하는 거 이게 여기에 중점을 두는 모양이더라고요. 가치를 두고. 좌우지단간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뭐 많이 가는 그 여행지 이제 탑 3를 얘기하면은 1 도쿄, 2 교토, 3 오사카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사카는 지금 풀렸습니다. 오사카는 풀려가지고 그 일단은 숙소 비용이 그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왔더라고요. 오사카도 되게 비쌌는데 제가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도쿄하고 교토는 아직도 뭐 살인적으로 비쌉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비행기 삭도 많이 내려왔는데 옛날보다는 훨씬 비싸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오사카 비행기를 예약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여행자 보험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둘이서 여행자 보험하고 다 합쳐가지고 둘이서 오사카 왕복 비행기 삭시 70한 5만 원 나왔습니다. 75만 원이니까 1인당 뭐 30한 7, 8만 원 나온 셈이죠. 아무리 왕복이지만 아무리 여행자 보험 들어도 그렇지. 물론 이제 우리가 깨알러가지고 막 저가 항공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은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반적으로 자 이제 구루메시에 거의 다 와갑니다. 구루메시는 상당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단지 이 전체가 다 구루메시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자, 구루메시에서 이제 살짝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뭐 한 2시 방향 꺾으면은 후쿠오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오사카는 이제 진짜 갈만해요. 왜냐면 거의 옛날 가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제가 기대하고 있기로는 아마 한 1, 2년만 더 기다리면은 도쿄하고 교토도 옛날 가격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이제 확충되면은 돌아올 것 같아요. 그 인터넷에는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잖아요. 뭐 외국인한테 뭐 바가지를 씌운다는 둥, 외국인 특별 요금이 적용된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소문이 떠도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글쎄요라는 고객이 곁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팔랑팔랑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꾸준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제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걸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죠. 뭐 제가 일본 그래봤자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제가 일본말도 못하고. 제가 그러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제 경험은 심플합니다. 옛날에 일본 회사와 이제 거래를 한 6, 7년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하고 일본 회사가 이제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일본에 상당히 큰 회사였어요. 대기업이죠. 일본 회사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 6, 7년 했습니다. 거의 한 회사처럼 일을 했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청회사지만은 음 근데 6, 7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도 아닐 뿐더러 저는 이제 직접 일을 했잖아요. 그냥 관광객이 아니라 같이 이제 뭐 일본 회사에 근무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제 경험은
여행이죠, 여행. 뭐 여행은 뭐 제가 일본을 좋아한다 그러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또 많이 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옛날에 직장 생활 했었고, 뭐 직장 생활 하면서 출장은 이제 종종 갔죠. 그다음에 뭐 퇴직하고 집사람 한 10년 아파 버렸지. 그다음에 코로나 터졌지. 횟수로 보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국내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여기가 지금 구루메시입니다. 구루메시. 오, 상당히 크다 도시가 그죠? 근데 도시의 밀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런 도시들이 많네요. 어, 사이즈는 엄청나게 큰데 밀도는 굉장히 낮죠, 지금. 도시라고 얘기하기도 뭐하네요. 시골 같아요, 그냥 시골. 이게 무슨 빌딩도 없고, 그죠? 구루메시도 지나갔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구루메시 그 지역 이름이 구루메인지는 몰랐습니다. 왜 지나갔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이제 차로 제가 렌트해가지고 갈 때 이런 데를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는 아닌데 상당히 넓은 지역을 지나갔었어요. 참 희한하다 생각한 기억이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사이즈면은 뭐 그 빌딩가가 있어야 되는데 빌딩가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때 지나가면서 야 여기는 중심가가 도대체 어디냐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며 이제 운전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때 이제 일본 회사하고 그 협력을 한 6, 7년, 거래를 한 6, 7년 하기 전까지는 저도 일본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습니다. 전혀 몰랐었어요. 저는 주로 이제 그 유럽이나 이쪽을, 유럽이나 호주 이쪽을 상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본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우리가 왜 세뇌 비슷하게 받았대 일본에 대한 편견과 교육이 있잖아요. 일본 무조건 나쁘다. 저도 겪어보지도 않고 욕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저도 뭐 같이 올려가지고 엄청나게 욕했죠. 그런데 겪어보니까 좀 솔직히 부끄럽더라고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그 이후로는 제가 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얘기를 할 때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겪어보지 않고 이제 섣불리 뭐 판단을 하고 심지어는 막 어, 비판하는 거는 음,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겪어보고 난 뒤에 이제 진실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옳다, 뭐,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그냥 짐작만 가지고요. 아무 정보 없이 겪어보지도 않고, 뭐, 좋니 나쁘니 얘기하는 그거는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쿠오카로 가는데, 후쿠오카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다잖아요. 바다니까 후쿠오카 여기죠, 그죠? 오늘은 딱 좋네요. 지금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한번 컨텐츠 하나에 이동 거리를 지금처럼 좀 줄이겠습니다. 줄여가지고 뭐 줄일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텅 비었으면 줄일 수가 없죠. 어, 제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 다음에 에, 국가에서 히로시마까지는 거리가 좀 머네요. 멀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뭐 너무 가깝긴 합니다만은 후쿠오카에서 기타 규슈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타 규슈에서 그 다음번에 이제 히로시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구루메시하고 후쿠오카는 거의 뭐 붙어 있습니다. 거의 뭐 한 도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붙어 있네요. 대충 기억이 납니다. 구루메시를 제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후쿠오카에서는 이제 선회 비행을 하면서 지금 상태로라면은 이제 기타 규슈까지 가도 되겠다, 시간이. 그럴까요? 어, 기타 규슈까지 가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타 규슈를 가면은 다음 시간에 기타 규슈에서 히로시마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금 충분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뭐 기타 규슈로 가죠, 뭐. 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기타 규슈에 공항이 있어야죠, 그죠? 공항이 없으면 공항 있네요. 뭐 당연한 얘기 있네요. 여기 있죠, 그죠? 요거 맞네요. 맞네요. 많아, 많아. 좋다. 기타 규슈로 가겠습니다. 음. 일정 변경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충 이제 그 거리를 정해가지고 비행 스케줄을 짜도 뭐 가봐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가보기 전에는 뭐 생각보다 너무 멀 수도 있고 왜냐하면 거리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뭐 재밌는 지역이 있으면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되게 되면 또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후쿠오카에 거의 다 왔습니다. 후쿠오카는 항구죠, 그죠? 후쿠오카의 그 바닷가에 대관람차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백화점도 큰 게 있었고, 후쿠오카 중심가가 상당히 번화가죠.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그래서 백화점에 2층에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아래 밖에 이제 거리를 내다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여기 후쿠오카입니다. 일단은 지도를 꺼버리고, 후쿠오카 항으로 가가지고, 어차피 기타 규슈로 가야 되니까 항으로 가가지고, 후쿠오카 항구 쪽을 쭉 해안을 따라가지고 쭉 저공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후쿠오카입니다. 아마 여기가 후쿠오카 역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여기가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규슈로 간다. 진짜 갈등되네요. 기타 규슈로 가면은 또 동영상 길이가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후쿠오카 공항이죠, 그죠? 기타 규슈는 다음에 갑시다.
다음에 가고, 시간이 넉넉하니까 다음에 가겠습니다. 다음에 가고, 꼭, 그 항구만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하면서 항구 구경만 쭉 하겠습니다. 구경만 쭉 하고, 착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착륙을 할 때는 거꾸로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자, 그러면은 좌회전을 해가지고, 자, 항구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후쿠오카가 굉장히 크죠.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아직까지 일본도 도쿄를 제외하고는 심지어는 오사카나 이런 데조차 교토도 비슷한 것 같고 그 도쿄는 정말 정말 정교하게 예, 도시가 어우 야 이거 이런 것도 있네. 무슨 절이나 이런 것 같은데 뭐죠 이거? 하여튼 건물이 그다지 정교하지 않습니다. 랜드마크가. 그래서 뭐 후쿠오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대관람차 이런 것도 분명히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언젠가는 나오겠죠. 언젠가는. 자 여기 이제 빌딩들도 조금 있고 그렇네요. 아 여기가 후쿠오카의 도심지네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도심지가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 있네. 여기가 후쿠오카 도심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뭐 그 백화점에 가고 이랬던 데가 이 근처인가? 모르겠네요. 아마 후쿠오카 그 중심지 도시 이제 중심지가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이 빌딩인가 아니면 무슨 산인가 모르겠네. 한번 가까이 가봅시다. 시간이 넉넉하니까 좋네요. 기타 규슈 안 가고 국가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기를 잘했는 것 같습니다. 아, 산인 것 같습니다. 산.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해안을 따라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후쿠오카의 중심가 같습니다. 중심가. 거의 힐튼 호텔인 것 같아요. 대관람차 이런 거 안 보이네요. 아, 아까 지나간 게 후쿠오카 타워였네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후쿠오카 타워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가 이제 후쿠오카 항이죠. 자, 좀 더 적응빙을 할까요? 이 후쿠오카 항입니다. 우리 갔을 때 그때도 뭐 후쿠오카 이제 대관람차 꼭 타보십시오. 그거 진짜 괜찮아요. 우리 갔을 때도 그 뭐 그 큰 배가 들락날락하고 하는 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그게 그것도 타봤습니다. 그 뭐라 그러나 범선 비슷한 걸 탔는 기억이 나는데 아삼삼하긴 합니다만은 범선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 비감 둘러볼까요? 후쿠오카 어린이병원도 있고 뭐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륙을 합시다. 요점에서 조인을 할게요. 요점에서 착륙은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요리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도 조금 줄이고 고도도 이제 맞춰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주 비행에 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가 높죠. 90도 우회전을 합니다. 고도가 오히려 이제는 또 낮죠. 천안 500피트에서 이제 고도를 낮춰가는 것 같네요. 보니까 들어왔죠. 경로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헷갈려서 안 돼요. 이걸로 와야 돼요. 이거를. 자, 고도를 이제 1000피트까지 서서히 낮춰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제 요쯤 오면은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쯤 오면 아마 1000피트에 맞춰질 거야, 아마. 지금 고도 서서히 낮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보니까 여기에 가이드라인하고 이거하고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기준으로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둘 중 하나를 맞춰야 되는데 둘 중 하나를 맞춘다면은 예, 이 기준으로 맞춰야 됩니다. 타블렛 기준으로. 자, 다시 맞아졌죠? 자, 플랩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플랩 5도. 하강률도 딱 좋습니다. 분당 뭐 300피트 정도? 그 플랩과 이제 스로틀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죠. 장주 들어가면 이제 플랩을 내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플랩 10도. 장주에서 이제 꺾어서 이제 3번 꺾어가지고 보통 착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이제 첫 번째 꺾을 때 플랩 5도를 내리고 한번 꺾을 때마다 이제 내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활주로에 이제 착륙 시작할 때는 이제 플랩을 30도로 펼치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플랩 30도잖아요. 딱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착륙을 한 뭐 착륙을 한 50에서 60 노트 사이 정도? 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그럼 주기장 쪽으로 가겠습니다. 주기장 쪽으로.
아, 뭐 후쿠오카 공항이 크다 보니까 뭐 대형 여객기도 뭐 쫙 내리고 그럽니다. 후쿠오카 공항 엄청 큰 공항이죠. 자, 자가용 비행기, 그 작은 이제 경비행기들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는 모양이네. 볼까요? 맞네요. 그러나 우리는 큰 비행기 내리는 대로 갑시다. 큰 비행기들 사이에 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웰컴 투 후쿠오카 에어포트. 후쿠오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후쿠오카에 그냥 착륙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딱 적당하네요. 그래도 지금 1시간 넘었거든요. 1시간 한 10분. 기타 규슈로 갔으면 1시간 반 홀라당 넘겼을 것 같습니다. 저 어디에 저 큰 비행기 옆에 어, 세우고 세우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플라이트 넘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플라이트 넘버들이 이게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비행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설정해 놓은 날짜에 오, 오, 방금 보셨습니까? 재밌다 그죠? 9.11 사태가 났는 줄 알았습니다. 섬찟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 대형 여객기 사이에 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즐거운 비행이었습니다. 상당히 왜냐하면은 이제 아는 지역이잖아요. 아는 지역인데 자 도착했습니다. 시동을 끄고 자 도착했습니다.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음,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왔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어, 기타 규슈까지 아니다. 여기서까지는 좀 멀고 여기서까지 너무 가깝고 그렇네요. 뭐, 여기서 요만큼 갔으니까 기타 규슈에서 히로시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기타 규슈에서 기타 규슈까지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좀 어느 정도 끊어줘야지. 다음번에 이제 기타 규슈로 가고 기타 규슈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히로시마로 바로 날아갑니다. 바로 날아가고 제가 이거 마스야마나 이런 데도 좀 가고 싶은데 시코쿠 뭐 이런 데 가고 싶은데 안 가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를 조금 직선화하겠습니다. 지금 기타 규슈에서 히로시마에서 뭐 이렇게 쭉 따라가겠습니다. 돌아가다가 그다음에 고베시로 해가지고 오사카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